네, 그러면 오늘은 문제를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조금 이제 쉬운 문제는 아니고 어떻게 쉬우면 쉽다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조금 좀 큰 문제를 한번 풀어보려고 해요. 우리가 아주 작은 문제, 뭐 우리가 물건에 대한 계산을 요구하는 것은 솔직히 뭐 말씀드리면 계산기를 두드리는 것이 훨씬 더 빠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엑셀에서 다루는 문제라고 하는 것은 조금 더 문제가 크면 클수록 엑셀을 사용할 수 있는 가치는 훨씬 더 커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제 그거 이제 적합한 그런 문제를 한번 제가 고민을 해봤는데요. 학생 100명의 성적을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선 100명, 뭐 솔직히 200명, 1000명이 돼도 관계는 없는데요. 이 100명이라고 하는 조금 상징적인 사항을 가지고 한번 여러분들과 고민을 하면서 과연 학생 100명의 성적을 어떻게 구할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해 보도록 하죠. 선생님이 된다는 것은 굉장히 조금 우리가 기분 좋은 또는 기분이 뭐 안 좋으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한번 어떤 하나의 조금 상상력을 발휘를 한번 해보시죠. 우리가 초중고 때 또는 뭐 대학교 때나 또 현재 기업에서도 우리가 기업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우리가 평가가 진행되어집니다. 그렇죠? 시험도 받고요. 그 다음에 출석이라는 것도 우리가 체크를 했고요. 또는 뭐 기업의 환경에 있어서도 예를 들면 인사 고과도 이루어지게 되어지죠. 그 다음에 뭐 우리가 거래하는 협력사나 아니면 고객에 대한 그런 이제 평가가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우리가 흔히 말해서 뭐 VIP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그만큼 고객에 대한 평가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고객에 대한 등급이 이루어지게 되겠죠.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평가로 이루어진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아무리 평가에 대한 사항이 뭐 다양하고 어렵고 싶던 간에 여기에 있는 학생 100명의 성적을 구하는 정도의 우리가 엑셀을 다룰 수 있다면 솔직히 그 많은 어떤 우리가 수많은 평가에서도 충분히 적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를 같이 한번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선 지금 제가 정의한 이 문제를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고요. 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에 대해서 먼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문제는 학생 100명 성적 구하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부산의대 조재형 교수는 이번 학기에 GLE 교양 과목인 세계화 이해를 가르치고 있다. 수강생이 100명이다. 이들의 성적 처리를 하려고 한다. 리포트 2번, 중간고사 1번, 기말고사 1번, 그리고 출석이 성적 처리를 위한 기본 데이터이다. 각 항목별 점수는 임의로 부여한다. 성적평가는 절대평가를 기준으로 한다. 즉 모든 평가 항목, 앞에 말씀드렸던 리포트에서부터 중간고사, 기말고사, 출석에 대한 합계를 기준으로 학점을 줄 것이다. 이를 위해 학점 부여를 위한 학점 기준표를 역시 만들어야 된다. 나름대로 제시하라는 뜻이죠. 예를 들면 A뿔은 우리가 95점 이상일 경우에는 A뿔을 준다. 이런 평가가 되어지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기준표가 되고요. 본 학점 기준표를 이용하여 100명 학생의 학점을 부여하라. 어떻게 하면 성적 처리를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을지 샘플 파일을 만들어라. 조 교수는 여러분이 제시한 샘플 파일을 이용하여 성적 데이터만 변경할 것이다. 효과적인 성적 도출 방법을 조 교수에게 설명하고 필요한 컴퓨터 기능을 정리하라. 자, 이렇게 한번 문제를 제가 정의를 해봤습니다. 어떠신가요? 좀 어렵다라고 느껴지시는가요? 그런데 이거를 아무리 크고 복잡한 문제를 하더라도 이것을 아주 짧게 생각해 보시면 그러니까 작은 문제로 생각해 보시면 절대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네, 그리고 앞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엑셀을 우리가 사용을 하는 어떤 이 엑셀을 사용하는 가치는요. 우리가 지금 엑셀을 배우고 있는 이유는 이처럼 조금 문제가 커 보이고 조금 데이터가 많으면 많을수록 솔직히 엑셀의 가치는 훨씬 더 뛰어납니다. 오늘 솔직히 이 문제를 제가 만들고 내어드리면서 가장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하나의 중요한 의미는요. 100명이 되던 200명이 되던 1000명, 10,000명이 되던 간에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한 명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엑셀에서 한 명에 대한 성적을 제대로 도출을 할 수만 있다면 나머지 99명의 학생은 모두 다 뭐 하면 된다? 뭐 하면 될까요? 그렇죠? 제가 앞서 강의에서 강조해드렸던 바로 참조에서 카피, 복사만 하시면 됩니다. 고로 한 명의 학생의 성적을 제대로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를 접근을 한번 이렇게 하기 위해서 제가 한번 간단하게 문제를 다시 한번 더 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우리가 성적을 평가하려면 성적을 평가하는 여러 가지 항목들을 정의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지금 내어져 있는 기준을 가지고 항목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수강생이 100명인데요. 자, 수강생이 100명이 아니라 수강생이 딱 한 명 있다라고 생각해 볼 거고요. 자, 리포트가 2번, 중간고사 1번, 기말고사 1번이라고 여기 나와 있고 출석기 성적을 위한 기본 항목이라고 그랬습니다. 요거 그대로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에 자, 리포트가 2번이라고 했으니까 리포트 1을 하나 만들고요. 그 다음에 리포트 자 2라고 하겠습니다. 아마 이 수업 시간 동안에는 크게 과제가 2번이 아마 나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선생님이나 아니면 교수자가 되어졌을 때 이거에 대한 리포트 1과 2에 대한 합계 점수를 물론 표현하셔도 되겠지만은 엑셀에서 중요한 것은 가장 기본적인 데이터를 합치지 마시고 엑셀을 통해서 합치시면 되니까 그냥 가장 작은 단위로 적어 두시는 것이 제일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리포트 1, 2 하면 리포트 2번이 되어지겠죠? 자, 그러면 자, 그리고 여기에 중간고사가 있죠? 그래서 중간고사 입력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말고사 자, 성적 점수가 아마 들어갈 거고 마지막으로 출석 이렇게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됐나요? 자, 이렇게 뭐 평가 항목은 총 이제 5개가 들어갔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학생의 이제 이름이 이제 들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생 이름을 이제 넣는데 여기에 이제 이름을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하죠. 뭐 홍길동이라는 친구가 있다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홍길동의 학생에 대한 각각의 점수가 있을 거예요. 이 점수에 대한 항목은 이미 이 교수자가 평가자가 이미 평가를 진행을 했을 겁니다. 여러 가지 어떤 형태로 진행을 했을 텐데요. 뭐 예를 들면 뭐 100점 만점으로 해서 5가지 항목에 대해서 다 진행을 한 그런 경우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은 뭐 리포트나 뭐 아니면은 중간고사나 기말고사나 출석 같은 경우가 100점 만점으로 잘 하지는 않고 그때마다 문제를 어떻게 출제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뭐 예를 들면 리포트 점수를 예를 들면 뭐 우리가 보통 A, 뭐 B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하는데 이걸 이제 정량화 시키는 이제 작업을 했다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자, 리포트 점수가 10점이고 자, 두 번째 리포트는 15점이고 자, 중간고사는 뭐 100점 만점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100점 만점으로 중간고사는 80점. 자, 기말고사는 조금 더 잘해서 뭐 이 친구가 91점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출석은 전체 뭐 10점 만점에 뭐 예를 들면은 9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다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홍길동이라고 하는 학생의 5가지 평가 항목에 대한 점수가 다 이제 나와 있는 거고요. 솔직히 이게 중요한 건 아니죠. 이렇게 나온 점수를 가지고 이 친구에게 어떻게 성적을 줄 것인가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뭐가 필요할까요? 그렇죠? 이 점수에 대한 뭐 예를 들면 기본적인 합계 점수가 이제 필요하게 되겠죠. 점수를 어떻게 줬느냐 하는 것들이 중요하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었던 합계에 대한 부분을 구하는 방법을 잠깐 먼저 설명을 드리면 자, 이렇게 하시면 돼요. 합계 구하는 거는 지난 시간에 제가 자동 합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잖아요. 다시 한번 우리 한번 기억을 되살려 볼까요? 자, 우리가 자동 합계를 구할 때 정말 쉽게 구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릴 텐데요.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합계를 구할 부분까지 자, 내가 뭘 지금 합계를 구할 겁니까? 리포트 1에서 출석 점수죠. 그 다음에 내가 요거를 합계까지 이렇게 포함을 합니다. 그러면 이 빈 공간에 합계가 구해질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동 합계 보이시죠? 자, 클릭만 하시면
지금처럼 짜잔 이렇게 전체 합계 점수가 205점이라는 것이 딱 나옵니다. 그렇죠? 자, 205점이 나왔으니까 뭔가 이제 이걸 가지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평가를 진행을 하신다면은 뭐 이 합계 점수 205점을 가지고 평가를 진행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죠? 자, 또는 아니면은 이거에 대한 뭐 평균 점수를 한번 또 구해 볼까요? 자, 평균을도 한번 구해 보죠. 자, 평균은 우리가 오늘 처음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평균은 이제 average라고 하는 함수를 씁니다. 자, 한번 적어 볼까요? 자, average라고 하는 함수를 이제 치게 되는데 평균이라고 하는 이제 영어입니다. 그래서 average 해서 가로 열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똑같이 함수 그 합계 구하는 거하고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을 하시면 되는데요. 리포트 1에서 출석까지 이렇게 블럭을 자 참조를 하시고 가로를 닫고 엔터를 치시면은 평균 점수가 41점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어지는 거죠. 되셨나요? 자, 이걸 가지고 이제 구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렸고요. 이렇게 구하셔도 되고 조금 더 쉬운 방법을 말씀드린다면 자동 합계의 그 화살표를 펼쳐보시면 합계 말고도 평균 어제 살펴봤잖아요. 평균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평균을 딱 클릭을 하면 자동으로 자기가 이 영역을 설정을 하는데 여기에서 뭐가 빠져야 됩니까? 그렇죠? 합계가 빠져야 되겠죠. 그래서 영역을 다시 자 레퍼런스 참조를 다시 설정해 줍니다. 예. 그리고 난 다음에 제대로 잘 이루어졌죠? B21부터 F21까지가 설정되어졌고요. 그리고 엔터를 치시면은 바로 평균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한 가지를 조금 먼저 말씀을 드릴 게 있어요. 자, 여기 평균을 보시면은 여기 자, 수식 입력줄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수식 입력줄을 보시면 B21 좌표는 여기죠. 그 다음에 F21 좌표는 여기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예, 이렇게 이제 이 콜론이 이렇게 지금 되어져 있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세미콜론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요. 자, 어떤 표시냐면 이제 요 표시죠, 요 표시. 네, 요 표시입니다. 이 세미콜론의 의미는 뭘까를 말씀을 드리면 이거는 바로 뭐냐면은 from to의 개념입니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에서 from이 1이고 to가 100이라고 한다면 뭡니까? 만약에 세미콜론을 쓴다면 1부터 100까지 여기 이제 그러니까 2, 3, 4, 5, 6, 7, 8 다 해서 99, 100 이렇게까지를 포함하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평균에서 B21에서부터 F21이면 요 중간에 있는 C21, D21, E21이 다 들어간다는 의미를 나타냅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만약에요. 이렇게 하지 않고 자, 제가 수식 입력줄을 조금 변경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만약에 이렇게 콤마가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짠 보이시죠? 콤마로 세미콜론 대신에 콤마로 변경하는 순간 보시는 것처럼 21과 B21과 F21이라고 하는 것이 각각 이렇게 구해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자 엔터를 치시면은 이 두 가지에 대한 평균 점수만이 도출되어집니다. 그래서 요거를 하실 때 자, 제가 이제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여기에다가 자, average를 쓰시고 자, 뭐 제가 한번 수기로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건데요. 이렇게 쭉 연속적인 데이터가 있을 때는 쭉 길게 하셔도 관계는 없으세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자, 이거에 대한 모두 점수를 구하는 게 아니라 자, 이렇게 한번 해보죠. 리포트 1과 그 다음에 중간고사와 출석 이 세 가지에 대한 평균만 구하고 싶다라고 하면 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B21 찍으시고 그 다음에 키보드에서 콤마를 찾아서 찍으시고요. 중간고사를 찍고 콤마 출석을 탁 찍으면 뭐죠? 세 가지에 대한 바로 평균 점수를 구해내실 수 있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기호에 대한 의미가 어떠한 기호 의미가 있는지 자, 세미콜론과 각각의 콤마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각각 마우스를 어떻게 이렇게 참조를 하실 수 있는지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합계나 평균 점수를 구하고 이 합계나 평균 점수에 대해서
자, 우리가 이제 기준을 설정을 해주면 되겠죠. 뭐 여기에서 이 기준은 뭡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자, 우리가 합계를 가지고 한번 구해볼까요? 이게 지금 두 가지였는데요. 다시 요거를 돌려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쭉 5가지 평가 항목이 다 들어가야 되니까 요거에 대해서 엔터를 쳐서 자, 평균 41점이 나왔어요. 자, 평균 41점은 과연 어떤 평가를 줘야 될까?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설정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우리가 보통 보면 이제 그 0점에서부터 뭐 100점까지 있다라고 한번 해볼까요? 0점에서부터 100점까지 있다. 그래서 0점에서부터 예를 들면 뭐 이렇게 한번 해보죠. 0점에서부터 아주 손쉽게 뭐 예를 들면 50점 그리고 100점 이렇게 있다면 0에서부터 49점 그러니까 50점 밑으로는 예를 들면은 뭐 좀 부족 뭐 예를 들면 부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자, 50점에서부터 99점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면 보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면은 평균 점수가 100 이상이 나오게 될 경우에는 매우 잘함 뭐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여기는 어떻습니까?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평균 점수가 예를 들면은 41점이니까 여기에는 뭐가 나오죠? 그렇죠? 예, 부족이 나오겠죠. 부족. 예, 왜냐하면 지금 보시면은 부족이라고 하는 것은 0에서부터 49점까지를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예, 그리고 50점 이상에서부터 여기 이제 그 99점까지는 보통 100점 이상이면 잘함 이렇게 나니까 부족 이렇게 평가 내려줘야 되겠죠. 이게 이제 성적을 평가하는 방법이에요. 그렇죠? 한 명 학생에 대해서 간단하게 샘플을 살펴봤는데요. 이거를 이제 우리가 진행을 할 것은 본격적으로 이 100명 학생을 쫙 그 성적에 대해서 낸 다음에 바로 복사기를 통해서 순식간에 모든 100명 학생에 대한 성적을 도출을 진행을 할 겁니다. 이걸 이제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그래서 이와 관련되어진 오늘 이제 그 잠깐 보여드렸던 합계 구하는 방법, 평균 구하는 방법, 그 다음 뭐 순위 1등에서부터 뭐 100등까지와 같은 뭐 예를 들면은 순위를 내는 방법, 그리고 이렇게 학점 평가를 했을 때 평가에 대한 등급을 내는 방법,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굉장히 엑셀에서 정말 많이 활용되어지는 주요 함수들에 대해서 설명을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